자, 랭크 58.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자, 무슨 말이냐면,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화된 것 중에 하나죠. 동사가 형용사화되는 것은 투부정사와 분사 이 두 개죠. 그 중에서 이 분사의 용법인데,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뜻은 결국 이 어떤 대상을, 즉 명사를 꾸며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동사 중에서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그리고 감정 유발 동사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감정 유발 동사예요.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이것이 분사가 되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꾸밀 때에 용법상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을 하고 써봤었을 때, 일반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써봤었을 때, 감정 유발 동사라는 것은 타동사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타동사를, 이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만약에 분사로 바꾼다. 그럼 이 동사를 분사로 먼저 바꾸면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을 거고, 혹은 과거 분사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분사로 바꿀 때에 이 동사를 그 문장의 원래 주어인 이 주어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꿀 때, 즉 이 주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바꾸는 때와 그 다음에 원래 목적어였던 말 있죠. 이 목적어였던 이것을 수식하는 입장,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분사를 바꿀 때 각각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어 입장으로서는 목적어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 목적어 입장에서는 뭐죠? 감정을 당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능동이 될 것이고, 그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능동이 될 것이고, 목적어인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수동이 되겠죠. 그 감정을 일으킴을 당하는 대상이 되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일반적 문장에서 봤었을 때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 즉, 그 중에서 분사로 바꾼다. 그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바꾼다면 주어 입장에서는 능동인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되고, 목적어 입장에서는 수동인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어 자리에는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혀서 그 돌멩이가 내 발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 돌멩이 때문에 내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세상 만사, 사람을 비롯한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반면, 감정이 일어나려면 일단 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죠? 그렇죠. 사람이 와야 되죠. 물론 다른 동물도 올 수는 있겠죠. 모든 동물을 대표해서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올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는 오로지 사람밖에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주어 자리에는 사물도, 그리고 뭐죠? 사람도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보면 실제로는 사물이 이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조금 생각해 보면, 죄는 미워해도, 이 말이 여기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이 뭔 죄가 있니?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죄가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의 어떤, 요즘 MZ세대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자랄 때는 그런 말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밉지 사람이 밉지 않는다.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 뭐 이런 말. 아주 이상한 논리지만 그런 말도 있고, 또,
알고 보면 저 사람 다 착한 사람이다. 그죠? 그 사람이 그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상황들과 사건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분사의 수식을 받는, 즉 이런 문장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의 주체는 대체로 보면 사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 목적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밖에 올 수 없다. 이 책상 내가 둘러 찬다고 해서 이 책상이 나에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내 발만 아프지. 따라서 과거 분사가 감정 유발 동사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과거 분사화 되었을 때는 오로지 사람밖에 꾸밀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 분사일 때는 사물, 사람 둘 다 당연히 수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로 사물이 많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나 영작을 하실 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 유발 동사의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어미상 주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수식의 대상을 봐야 됩니다. 알죠? 수식의 대상을 찾아서 그 수식의 대상이 주어로서 행동을 하는 입장이었는지 당하는 입장인지를 보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구별하시기 바라며, 과거 분사로 쓸 때는 오로지 사람밖에 안 된다. 오로지 only human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로 쓸 때는 situation, things 이런 것들, 사물이나 상황들 있죠. 이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람도 물론 사용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 대표 문항에서 보고 풀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나머지 그런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1번에 보시면 You may be amazing 했어요. amazing이라면 amaze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남을 놀라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amazing의 의미상 주어 수식을 받는 말은 이 보호로서 주어, 주격 보호죠. 그러니까 you가 의미상 주어인데 네가 누구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말이 아니죠. 네 자신이 놀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투부정사, 사람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어요. 뭐뭐 해서 이런 감정이 생긴다. 따라서 amazing이 아니고 amazed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이 동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너는 깜놀할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Riding camels on a safari in a desert was a really exciting experience. 여기 excited가 experience를 꾸미는 건데, experience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excite를 시켜주는 입장이죠. 과거분사는 감정을 일으키는 동사의 과거분사는 사물, 사실, 무생명체를 꾸미는 말은 안 쓰인다 했어요. 땡 틀렸습니다. exciting, 사람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경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테스트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자, Sagrada Familia is all Rome Catholic Church 이렇게 된다. Amaze를 여기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Amazed.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Catholic Church를 했으니까 대성당을 넣어야겠죠.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당연히 뭐고 사람에게 Amaze를 주겠죠. Amazing이 되겠죠. 그죠? Amazing Grace 알죠? 자, 어쨌든 놀라운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누가 디자인했죠? 앤토니 가우디가 디자인. 이 가우디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the passenger니까 사람이네. 자,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함으로써 전화에서 비명을 집어넣어서 전화를 하면서 막 꽥꽥꽥 진짜 비명을 질렀든지 소리를 꽥꽥 질렀든지 어쨌든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그 패신저가 남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주로 과거 분사를 선다 했는데 저 패신저란 저 새끼가 다른 사람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죠. 따라서 annoying이라 해야 되겠죠. annoying. 그렇게 annoying. 한 2년 전에 서울로 출장을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KTX에서 KTX가 아니고 KTX 말고 고속 그 열차 뭐죠? 어쨌든 그걸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정도에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누군가와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시끄럽게,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슬리고 하여튼 시끄럽게 전화상에 큰 소리로 남이 듣든 말든 영어를 하여튼 계속 짓거리더라고. 자, 처음에는 참았어요. 처음에 참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누군가와 전화상에 대화를 하는 것은 자랑 삼아 여기는 같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영어를 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끄럽게 전화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결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아주 이상한 나도 영어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언어적 어떤 뭐 사대주의인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 뭐 너가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를 보면 대중교통을 타고도 한 번씩 영어로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보면 유달리 시끄럽게 이야기해요. 조용조용히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어딘가에 통화를 또 하는데 또 영어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참았어요. 나도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아주 짜증나고 아주 못된 얼굴로 쌤,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이 착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쨌든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못되고 불쾌하고 화난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시끄럽다라고, 그러니까 이 공중 도덕도 모르냐고 하다 큰 소리로 내가 전화 빨리 끊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뭐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는 남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뭐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전화를 안 끊길래 영어로 그냥 전화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어로 쌍욕을 했습니다. 뭐 영어 욕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영어 욕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다시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나를 째려보는 듯 옆에 앉아 있는데 싸대기를 확 날려버리려 하다가 물어줄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승객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죠. 갖다 쳐버려야 돼요. 아니다. 다 자기네들 집에 가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니까. 자, parents who fail to control their children. 아이들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부모들은 fail to를 하는데 실패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지 않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통제할 수 없는 부모들은 종종 좌절한다. 맞죠? frustrate죠. 자, 계속 이어서 4번 하겠습니다. fascinate는 누구를 매혹시킨다는 뜻이죠. 여기 수식 대상은, 즉 의미상 주어는 photograp이죠. photograp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분 사용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매혹적인, 가장 멋진 사진은 truthful, 진실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진이 가장 매혹적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도우즈가 어떤 사진이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놨죠. 이렇게 일종의 동격구고, 동격구가 원래 주어 다음에 photographs 다음에 왔으면 좋겠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뒤쪽에 있는 도우즈라는 사진들이라는 동격구를 쓰고 관계대명사절을 하나 더 적은 겁니다. 여기에 뒤에 있는 that catch people being near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은 truthful과 뭐 유사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 도우즈의 진정한 의미에서 동격구는 truthful,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truthful photograph. 그죠? 다 적으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truthful photos.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사진들이 다 어떤 사진들이냐? 그러니까 사진이 어떤 사람의 장면을 캡처하는 거 있죠. 잡아내는, 캐치해내는. being near, 진짜인, 그죠? 실제인. 여기 real은 여기에 truthful을 뜻하는 거겠죠. 진실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인 상태를 잡아내는 사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이 표현은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요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위치나 쉼표를 찍으면 안 되고 위치나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catch people being near 이렇게 해도 돼요. 관계 대명사절로 그냥 적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근데 요거와 요거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요. 이렇게 적으면 선행사의 바로 뒤에 있어야 되는 관계 대명사들이 문장 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주부보다 술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의 바깥에 위치한다고 외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도 문맥의 상황에서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요 말에는 이 사진 포토그래프스에 그렇죠. truthful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담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도저가 뜻하는 것은 truthful photographs 이 말이겠죠. 진실된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사람들을 진짜의 사람들, 실제의 사람을 포착해내는 사진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됐고. 자, 계속 이어서 테스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수를 받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이 부분을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단어 추가하지 말았습니다. Some people are disappointed with themselves. 끝이죠.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단지 의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에 실망시키다라는 이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기 자신이 실망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disappointed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니까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쓴 거고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그렇죠. 실망과 좌절을 느낌으로써 더 분투하면 되죠. 분투해서 그 다음에 더 저거 하면 되죠. 노력하면 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들 중에 하나다.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A night in George House. 폐가에 왜 갔노 그죠? 자, 폐가에서의 하룻밤은 그렇죠. One of the most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무섭게 하는 경험, 그죠? 사람을 겁나게 하는 경험 중에 하나였다. 내 인생에서. 이거 말고도 또 뭐 무슨 경험이 또 있었단 말이죠. 중에 하나나 있으니까. 이거는 3번 문장은 통으로 그냥 써야 되네요. 안 보이니까 밑으로 지울게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이 주어가 되겠죠. 언는이가. 하지 않는다 동사가 되겠죠. 당황하지 않는다니까. not 당황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ell prepared people 준비가 잘 된 사람은 not이 하니까 rarely 썼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거의 뭐하지 않는다. rarely embarrassed 맞죠? 거의 당황하지 않는다. 뭐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는 척 하는 거지 뭐. 준비가 잘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렵고 무서운 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 유발 동사의 현재 분사형과 과거 분사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수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당하는 입장인지 감정이 일어나는 입장인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지만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